제가 어제 이제 기사를 봤는데요. 몇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싶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강남 쪽이죠. 아주 뭐 아파트 값이 이제 시세가 좀 꺾인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런가 싶어서 이제 제가 기사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물론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봤던 아파트가 반포주공 1단지인데 요 아파트 한 물건이 이제 경매로 나왔다 해서 그 경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지금 현재의 흐름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신문기사 속에 숨겨진 부동산 투자 팁 그리고 재건축가 경매는 덤으로 이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 이제 경매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반포주공 1단지 매우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당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다라고 할 만큼 아주 대규모의 단지입니다. 그 반포 1단지에 42평형대가 26억 원에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어서 한번 제 시선을 잡아 끌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가가 80%에도 감정가의 80%에도 응찰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이제 다음 달 5월 13일이면 유찰이 되어서 이제 64%의 가격에 다시 경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경매건 중에 14건 중에 이제 한 13건 정도가 유찰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경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보통은 한 번은 유찰이 되죠. 유찰이 되어야지 경매는 뭡니까? 싼 값에 들어가는 게 경매죠. 조금이라도 싸게 취득을 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는 게 바로 경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경매가 나오면 이제 첫 번째 감정가에서는 다들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이 되면 그때쯤 이제 눈여겨보고 한 3번, 4번 이렇게 유찰이 되면 이제 그때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죠.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지자 경매 시장도 썰렁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가 감정가보다 20%나 저렴하게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2번이나 유찰이 돼서 36%의 저렴해진 가격으로 다음 달에 경매에 나올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한번 첫 번째 가격이 한 42억 원에 이제 감정가가 나왔었는데 유찰이 돼서 33억 5,200만 원에 나왔으나 또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억 원에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요 지지 옥션의 이제 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권리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까다롭지 않았는데 2회 입찰에서 유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비싼 가격이 부담이라서 입찰자들이 한 번 더 지켜보자라는 신중한 입장인 듯하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알아보면 반포주공 1단지의 42평형대는 한 약 42억 원에서 45억 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6억 원이라군요.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죠. 근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자, 이제 옥션에 이제 들어가면 경매 물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유찰 사유를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데요. 진짜 26억 원에 살 수 있는 건가? 알아보면 맞습니다. 최저 입찰 가격이 26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 5월 13일 날 이제 입찰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쭉 한번 살펴보면 소유자가 홍모 씨고 채무자는 김모 씨, 채권자는 뭐 허 씨네요. 허 씨고 9월 3일에 42억 원에 나왔었는데 한번 유찰이 되고 이제 33억 원에 이제 최저 낙찰가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가서 한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42억 3,200만 원. 그러니까 최초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한 102% 정도의 가격으로 입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매각 허가가 결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낙찰을 결국에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다가 또 한 번 더 나왔는데 또 그것마저도 유찰이 돼버렸답니다. 33억에도 유찰이 돼버리고 이제 26억에 나온다는 거죠. 자,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물건을 한번 살펴봤죠. 경매를 이제 좀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시고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파악을 해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92년도에 있었고요. 제일 최초로 이제 근저당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근저당이 은행에 잡혀 있네요. 은행에 2014년에 잡혀 있고 그 뒤로 이제 2017년부터 해서 가압류가 쭉 잡혀 있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이제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걸어놨다는 것이죠. 이 물건에다가. 그리고 보니까 밑에 이제 경매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강제 경매를 실행을 했네요. 강제 경매라 하면 이제 가압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채권을 물건에다 이제 걸어놨을 때 이제 압류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가압류 때문에 이제 강제 경매를 2018년도 12월 24일 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죠? 우리가 근저당이 최초에 잡혀 있으면 근저당 밑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근저당 밑으로의 모든 권리는 소멸이 됩니다. 다 소멸이 된다고 얘기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별 부담 없이 그 금액에 낙찰을 받고 밑으로는 배당을 받고 우리가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뭐 때문에 낙찰 허가가 불허가 됐을까요?
취소가 됐을까요? 자, 이게 이제 참고 사항에 대해서 들어가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 재건축 부동산으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입주권을 고려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 금액이 42억 원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 나왔는데 자, 알아보니까 뭐냐면 이 입주권이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이 기존의 소유자는 조합원이었던 거예요. 조합원이라서 당해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뭐 권리가액이나 추가 분담금, 분담금 납부 여부 이런 것들은 조합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라라고 여기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였냐? 자, 살펴보면 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입주권을 고려해 감정평가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 현금 청산 대상자임을 유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받으면 그냥 현금 청산자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받을 수 있나 없나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정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재건축에는 도정법을 따르기 때문에요. 도정법 39조에 보면 이제 조합원 등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투기과열지구내, 우리 서울 다 투기과열지구내죠. 투기과열지구내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이 물건을 양도를 받게 되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6월 2일 날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난 지금은 아무리 그 물건을 양도를 받아봤자 조합원 입주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외우기 쉽게 두 가지 내에서는 재건축일 경우는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건조 후에, 그리고 재개발일 경우에는 관리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처 후에 우리가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외우기가 쉽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건을 샀다 그러면 못 받습니다. 근데 요걸 또 예외사항을 또 둔 게 있죠. 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조항인데요. 자, 예외 조항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수에도 조합원 입주권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총 합치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다 어떻게 외우고 있죠? 못 외웁니다. 그죠? 자, 한 위에 보시면 자, 우리가 1세대 전원이, 세대 전원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뭐 질병이나 근무나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속을 받을 경우에도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받으면 자,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된다. 그리고 세대원 모두 해외 이주 혹은 2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해야지 승계가 된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물건은 잘 없어요. 그죠? 대부분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나오는 물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 그 물건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도 한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다 세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하고 자, 5조에 보면 대통령령이죠. 74조의 2항에 보면 5호가 요게 이제 경매와 관련된 겁니다. 경매와 관련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을 말하겠죠. 금융기관에 그죠? 금융기관에 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재건축 사업, 재개발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재건축 사업에 토지나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가 되는 경우에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무서워서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구나 싶어서 못 들어오는데 이런 물건을 찾아보면 간간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들어가셔가지고 받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물건은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승계가 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초의 근저당권자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은행이라고 그랬죠. 자, 이 은행이 있고 자, 근데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은행이 아니라 지금 개인이었습니다. 허모 씨가 신청을 했네요. 만약에 은행이 경매를 신청을 해서 이게 이미 경매로 나왔으면 이 물건을 받으면 조합원 입주권이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이 아니라 개인이 했기 때문에 강제 경매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봤자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아깝습니다. 그죠? 만약에 어느 누구께서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도록만 만들어버린다면 이 물건은 조합원 입주권이 살아나는 물건으로 승계가 되는 물건으로 그 가치가 아주 올라가겠죠.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까 말했던 기사에서 나왔듯이 반포중공 1단지 전용 42평형에 42억짜리가 지금 26억의 최저가로 해서 나왔다. 비싼 가격이 부담이라서 응찰자들이 한 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아니더라. 이게 조합원 입주권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서 이 가격이 떨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하는 방법은 있더라. 있느냐? 있더라. 찾아보니까 자, 대신에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단 조합에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은행에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그리고 뭐 부동산 전문가, 경매 전문가 등에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상담을 받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입찰에 참여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음번에는 아주 좋은 물건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제가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